미국 한복판에서 촬영된 한 장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팀이 동아시아 세 나라에서 포착한 그 놀라운 순간들, 특히 한 나라에서 벌어진 따뜻한 반응과 무심한 태도가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아연실색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전 세계가 그 비밀스러운 순간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영상 속 숨겨진 진실과 한 나라가 전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뉴욕에 있는 CNN 본사의 큰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 이름은 미나이고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삶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 상사가 방금 제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특별한 과제를 주셨거든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필요해요. 수진 감독님이 커피잔에 은색 펜을 두드리며 말했었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우리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무언가가 필요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었습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의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지 비교하면 어떨까요? 실험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고 저는 제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종류의 실험인가요? 정은 부사장님이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었어요. 배우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 척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면서 자신감을 얻으며 설명했습니다. 배우가 길을 건너기 힘들어하거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아이들이 도와주기 위해 멈추는지 촬영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런 다음 수진 감독님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미나. 그녀가 외쳤었어요. 단순하지만 강력하네요. 시청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어떤 나라들을 방문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작업할 사라가 물었었어요. 그녀는 이미 보라색 노트북에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촬영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머릿속으로 아시아 지도를 그리며 제안했어요. 훌륭한 선택이에요. 수진 감독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서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은 부사장님이 테이블 위에 긴 빨간색 손톱을 두드렸어요. 일본이 확실히 첫 번째여야 해요. 그녀가 권위 있게 말했었습니다. 큰 나라이고 놀라운 기술과 매력적인 전통이 있으니까요. 모두가 일본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두 번째고요. 수진 감독님이 덧붙였어요. 세계 무대에서 거대하고 중요한 나라죠. 그들의 문화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한국이 마지막이에요. 정은이 마치 파리를 쫓아내듯이 손을 무시하는 듯한 제스처로 흔들며 말했습니다. 더 작고 다른 나라들만큼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건너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었어요. 그저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작은 나라라고 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일본과 중국의 유명한 명소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후 저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제 팀을 만났어요. 토니는 힘이 세서 우리의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운반했었죠. 사라는 촬영 중 모든 소리를 녹음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리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전문가였어요. 에밀리는 비자와 허가증 같은 복잡한 서류 작업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는 일본어를 구사해서 일본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였어요. 정말 멋질 거예요, 우리가.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토니가 말했었어요. 항상 도쿄와 베이징을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 동안 우리는 가방을 꾸리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아름다운 사원과 중국의 만리장성에 관한 책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배우려고 할 때마다 저는 지루해져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곤 했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벽에 걸려있는 아시아 지도를 보았어요. 저는 거대한 중국과 첨단 기술의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한국의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미안해요. 한국, 저는 속삭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네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삶이 증명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일본으로 출발하기 딱 일주일 전, 제가 촬영 일정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에밀리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손에 서류를 꼭 쥐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일본 비자가 지연됐어요. 그녀가 숨을 고르려 애쓰며 외쳤었어요. 처리하는데 2주가 더 걸릴 수도 있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라는 펜을 떨어뜨렸고 토니의 입은 충격으로 벌어졌어요.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우리의 모든 세심한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배에 단단한 매듭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며 물었었어요. 2주 동안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수진 감독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모두 회의 테이블 주변에 모여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밝은 빨간색 마커로 동그라미 쳐진 우리의 촬영 날짜들이 이제는 맞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수진이 마침내 턱을 두드리며 말했었어요. 계획을 바꿉시다. 대신 한국부터 시작해요. 그쪽 비자 처리가 더 빠르고 거기서 끝낼 때쯤이면 일본 비자도 준비될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실망감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벚꽃과 전통사원이 있는 일본에서 촬영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제가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인 한국부터 시작해야 했었죠. 알겠어요. 제가 긍정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부터 시작하죠. 서울까지의 비행은 12시간이나 걸렸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온몸이 아팠습니다. 발이 부었고 등이 아팠으며 잠이 부족해 눈 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호텔에 가서 쓰러지고 싶어 저는 우리가 짐을 기다리는 동안 사라에게 중얼거렸었습니다. 우리가 회전 컨베이어에서 가방을 찾고 있을 때 토니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짐을 들려고 했어요. 그녀의 팔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쾅! 우리의 장비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싼 카메라 부품들이 반짝이는 공항 타일 위로 흩어졌어요. 오 이런. 토니가 손을 입으로 날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던 3명의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젊은 여성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카메라 렌즈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노인 남성과 10대 소년이 그녀와 합류하여 우리 장비를 모으고 가방에 다시 넣어주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소중한 물건인 것처럼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저희 팀은 놀란 시선을 교환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여성이 렌즈 캡을 건네줄 때 말했었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처음 방문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제 이전 생각들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꼈어요. 호텔까지의 택시 여행은 더 많은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작고 개발이 덜 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도로는 매끄러웠고 도시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밝은 간판들로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조직적이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보였어요. 호텔에서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CNN에서 오셔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는군요. 그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귀중한 장비를 위한 특별 보관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완전히 안전할 거예요. 그날 밤 사라와 제가 방에서 짐을 풀 때 저는 이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야 라고 속삭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 사라가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실제로 정말 인상적이네. 다음 날 아침은 또 다른 놀라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촬영 허가에 관해 서울시청에 전화했을 때 저는 길고 짜증나는 과정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며칠 내로 허가서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설명했었어요. 며칠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되풀이했습니다. 몇 주가 아니고요? 네, 저희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해요. 그녀가 목소리에 미소를 담아 대답했어요. 방문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혼란스럽지만 감명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으며 도시는 현대적이고 아름다웠고 일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촬영도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비자가 마침내 나온 후 우리는 가방을 꾸려서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도쿄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 컬러풀한 간판이 있는 높은 건물들, 그리고 인도를 따라 줄지어 있는 아름다운 벚꽃나무들. 제 설렘이 다시 밀려왔었어요. 정말 멋질 거예요. 제가 분주한 초등학교 근처에 장비를 설치하면서 팀에게 말했었어요. 일본은 아이들에게 좋은 예절과 노인 공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완벽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히로코라는 일본인 배우를 고용해서 노인 여성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회색 가발을 쓰고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특수 메이크업을 하고 약간 절뚝거리며 걷는 연습을 했었어요. 떨리는 손과 구부정한 어깨로 그녀는 딱 도움이 필요한 다정한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길을 건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제가 히로코에게 말했었어요. 아이들이 멈춰서 당신을 도와줄지 보고 싶어요. 저와 제 팀은 주차된 밴 뒤에 카메라를 준비하고 숨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서 저는 설렘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깔끔한 파란색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인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히로코는 횡단보도로 나섰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팡이를 꽉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아이들이 그녀를 알아차리고 도우러 달려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마치 히로코가 없는 것처럼 그녀 주변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심지어 그녀에게 부딪히고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계속 걸어갔어요. 한 소녀는 전화기를 보면서 거의 그녀를 넘어뜨릴 뻔했었죠. 이거 보고 있어요? 사라가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멈춰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컷. 거리가 정리되자 제가 외쳤습니다. 히로코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나 봐요. 토니가 제안했었어요. 내일 다시 해봅시다. 하지만 다음 날도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우리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도 시도해보고 심지어 히로코가 지갑을 떨어뜨리게도 했었어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일본 아이도 우리의 노인 배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일주일의 시도 끝에 저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원하는 감동적인 영상을 얻지 못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중국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말했었어요. 거기서는 더 나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베이징은 고대 궁전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섞여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는 모든 방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실험을 위해 우리는 리나라는 현지 배우를 고용해서 노인 여성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길을 건너는 대신 리나가 학교 앞에서 장보기 봉투를 떨어뜨리는 척했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장보기 봉투를 줍는 것을 도울 거예요. 제가 팀에게 말했었어요. 정말 간단한 친절한 행동이잖아요. 우리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렸습니다. 제 신호에 리나는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사과, 오렌지, 그리고 여러 포장들이 아이들 바로 앞 인도 위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숨을 참았어요.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대부분의 중국 아이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몇은 리나를 흘끗 보았지만 그냥 계속 갔어요. 한 여자아이는 사과를 주우는 대신 그 위로 걸어갔었죠. 이해가 안 돼요. 사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었어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날 밤 우리는 호텔방에 앉아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슬픈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지나쳐 달려가는 아이들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건 우리가 약속했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토니는 테이블 위 패키지에서 또 다른 쿠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본사가 이걸로 행복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시청자들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원했었거든요.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프로듀서로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제 손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한국이 남아있어요. 마리가 우리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켰었죠. 거기서는 더 나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희망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노인 공경으로 유명한 일본과 중국의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왜 한국 아이들이 다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국에서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었어요. 전체 프로젝트가 취소될까요? 제가 직업을 잃게 될까요? 한국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장 큰 놀라움이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우리는 낙담한 기분으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일본과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들 후에 우리는 다큐멘터리에 필요한 감동적인 장면을 찾을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서울의 분주한 초등학교 근처에 장비를 설치하면서 팀에게 말했었어요. 최선의 결과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소영이라는 한국 배우를 고용해서 노인 여성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그 역할에 완벽했어요. 부드러운 눈, 은색 머리, 그리고 친절한 미소. 우리는 그녀에게 무거운 쇼핑 가방을 주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천천히 길을 건너도록 부탁했었죠. 저와 제 팀은 나무와 주차된 차들 뒤에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봄 아침이었어요. 공기는 신선했고 햇빛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벚꽃 잎을 분홍빛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소영은 횡단보도로 나섰고 천천히 움직이며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실망을 예상하며 숨을 참았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양갈래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소영의 옆으로 달려가며 외쳤어요. 저는 턱이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파란색 배낭을 맨 소년이 제안했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소영 주변에 모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팔을 잡아드릴게요. 그들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고 아이들은 모두 도와주려고 열심히였습니다. 제 손이 이어폰을 누르며 떨렸어요. 토니, 이거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속삭였었어요. 매 순간이요. 토니가 대답했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순식간에 소영은 6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였고 모두 그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몇몇은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아주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소녀는 심지어 소영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추게도 했었어요. 다음 테스트를 위해 우리는 소영에게 학교 근처 인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척하게 했습니다. 몇 초 안에 아이들이 달려와 그를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다치셨어요? 걱정스러운 소년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도움을 불러야 할까요? 또 다른 아이가 이미 전화기를 꺼내며 제안했었어요. 한 소녀는 실제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까지 했어요. 여보세요? 강남 초등학교 근처에서 노인 여성분이 넘어지셨어요. 저희가 지금 같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정한 친절함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한국 아이들이 왜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했었어요. 교장 선생님인 수진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예요. 그녀가 설명했었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특히 노인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는 것을 배워요. 우리는 민지와 소희라는 두 학생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매주 우리는 배려와 존중의 날이 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었어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을 돕는 다양한 방법을 연습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소희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촬영 마지막 날에 장비를 정리하면서 저는 몇 주 전에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나라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팀에게 인정했었습니다. 정말 틀렸었네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사라가 카메라 가방을 닫으며 동의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몇 달 후 우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을 때 전 세계 시청자들은 한국 아이들의 친절함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소셜미디어 계정은 아이들과 한국 문화를 칭찬하는 댓글로 넘쳐났어요. 그 경험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CNN의 한국 특별 특파원이 되기를 요청했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곳이 가장 큰 놀라움을 품고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서울에 서서 마지막 보고서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적게 알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절대 나라의 크기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국가의 진정한 척도는 그 부나 유명한 명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친절함과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척도에서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나라임을 증명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